제로원의 경우 베트남 신부에 대한 점검을 다방면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맞선 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출국하기 전까지 어떤 점검들을 합니까? 자, 뭐 회사마다 아니면 결혼시키는 분마다 대부분이 다 신부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신랑을 제가 만나고 신랑도 점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선을 볼 때 이거는 이제 맞선을 볼 때는 점검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부가 이 신랑한테 맞는지, 그러니까 어떤 신부가 좋은 신부인지를 찾기 위한 어떤 그걸 질문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첫째 이제 일단 신부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보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질문을 해요. 첫째. 그러면 뭐냐면은 또 베트남 신부들이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 그러는 걸 사실대로 말을 한다는 것. 안 좋은 점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는 참 점검하기 어떻게 보면 편한 게 있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을 여러 번 바꿨느냐 아니면 한 직장을 차라리 꾸준하게 오래 다니느냐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뭐 엄마 도와주고 가사 생활을 했어요. 그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백수로 놀았다 소리잖아요. 우리 쉽게. 그런 부분. 이제 이런 다방면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신랑분들은 가장 신부한테 질문을 하라 그러면은 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왜 한국 가요? 이런 사실 허무맹랑한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한국이 좋으니까 가고 누구나 다 가요.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떻게 살아왔고 참 착하게 제대로 살아왔고 말을 또 사실적으로 하느냐. 저희들은 부모님을 한국 가 살아도 부모님을 얼마나 도와줘야 되느냐. 사실 뭐대로 물어봐요. 신부들 한국 결혼하니까 부모들 어느 정도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는 거지. 아니 우리 부모 안 도와줘도 돼요. 그거는 조금 이제 신부가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부의 이제 기본적인 서류는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많은 그런 질문하다 보면은 이제 신랑분이 저는 일단은 느낌이나 이런 데서 참 신부가 착해 보이는 사람. 근데 요즘 이제 조금 특색이 된 게 있어요.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와서 그런가 신랑분들이 맞선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신부를 어떤 신부가 좋아요 할 때 외모보다는 너무 마음 쪽이나 착해 보이는 여성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의외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자 그렇게 맞선 과정에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신랑분이 어느 정도 마음에 가는 신부가 있으면은 일단 그 신부 우리 통역 선생님 여선생님입니다. 여선생님 그리고 내 와이프와 두 사람 중에 누가 이제 신부를 몸 검사를 먼저 합니다. 진짜 몸에 문신이 없는지, 몸에 그 뭐 흉터나 뭐 어떤 좀 해모적인 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시각적으로 신부가 임신이나 출산 흔적이 눈에 보이는지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요. 만약에 뭐 흉터가 있다, 피부가 뭐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신랑한테 직접 보여주고 신랑이 문제 없게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랬을 때 오케이죠. 근데 만약에 신랑 쪽에서 저는 싫어요 하면은 그 신부는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신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을 시에 신부가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먼저 가결정이죠. 가결정이고 저녁에 이제 손님들하고 신랑분하고 신부하고 이제 또 식사도 하고 뭐 대화도 좀 나누고 이제 하고 그 다음 날 신부는 누구나 다 하는 국제 결혼하면 다 하는 신부들의 종합 검진을 일단 받죠. 종합 검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하는 거는 신부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신부 혈액형 검사. 이 부분은 또 별도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신부 산부인과 정밀 검사. 일단 산부인과적인 성밀 검사는 가장 기초적인 여성 질내 검사부터 산부인과 다 하고 복부 초음파 사진 다 찍고 이 여성의 출산 여부
그러고 이 여성이 혹시 이제 여성들은 몸에 물혹이나 용종이나 이런 게 쉽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양쪽 난소가 기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산부인과에서 체크를 해서 그 진단서를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신랑분하고 이 모든 신부들 진단서 부분을 제가 설명 다 해주고, 또 신랑들 이제 한국에 세운 건강검진, 신랑분 서류 서로 다 설명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최종 결정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하는 거는 신부 고향 쪽에 저희들이 각 지방에 신부를 조사를 잠깐 하는 그 조사라고 해서 막 그 우리는 뭐죠 그 사설 탐정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신부 주소를 갖고 한 2시간 이내 거리 정도 되면 한 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 그냥 탐문적으로, 또 동네 이제 그 마트 같은 거나 있고 이제 음식 파는 부분에 있으면은 자, 이 신부가 평판이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요. 가서 혼담이 있다. 이 과거에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혼담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분, 남자분 평판을 하면은 동네 아줌매들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평판, 이 정도, 그 정도로 쭉 들어보고 평판이 큰 문제가 없을 시에 뭐 그 집에 좀 또 형편이 조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집에 뭔가 진짜 형사적인 뭐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로 평판 좀 들어보고 문제 없으면은 근데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긴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 결혼 하려고 나선 분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보는 거는 저거예요. 신부가 분명하게 자기는 집에서 직장을 다녔어요. 집에서 뭘 다 했어요. 했는데 평판을 들어보는데 그 신부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다른 업체에서는 그렇게 그 고향 있어요. 아 그런 데 있어요? 저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쪽 힌트 잡고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예. 보셨구나. 아니 다른 업체 가면 다른 저하고 아주 친한 이 결혼 일을 하는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그것도 도움 되겠네.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 하루 일당 곱하기 2줄 거니까 갔다 와 그러면 금방 가서 쭉 하고 옵니다. 가고 동네 뭐 사진 좀 찍어 주는 것도 있고. 이 남부 이내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많은 인원이 들었거든요. 보통요 호치민 쪽에 해서 롱안, 동나이, 빈정 이쪽에 그리고 중간 근터 위쪽 저 밑에 박글리어 쪽 이것만 해도요. 자 여기서 우리 서쪽으로 따이는 빈정, 롱안, 동나이 다 2시간 거리잖아요. 그리고 근터에서 주위에 하오장 어디 뭐 다 2시간 거리. 박글리어에서 까마오 또 긴장 2시간 거리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가서 그 사람들 거기서 한 2-3시간 정도 소문 듣고 오면은요 하루 종일 안 걸려요. 그 비자기 대기 기간 동안 기숙사에서 어떤 경우가 합니까?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뭐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오늘 우리 이제 두 분의 신랑분이 신부를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오면은 끝나고 오면은 신랑분들은 먼저 방에 가서 좀 정리하고 샤워하시고 신부들은 약 30분 정도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아요. 특히 저한테 먼저 제일 첫 마디가 저는 결혼을 축하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혼자 살아서 그동안에 살았던 거와 많이 다를 거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생겼는데 특히 베트남 사람이 아닌 지금 한국 사람이 생기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많이 배우고 계속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배우면 된다. 근데 잘 몰라서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지금부터 끝까지 계속 사장님은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신혼여행을 갈 때도 나는
내가 직접 데리고 간다.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신랑도 잘못하면은 잘못하는 부분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도 신랑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신랑이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바로 내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문자 오는 분 있어요. 신랑분. 그 다음에 신부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신랑들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바로 고쳐야 되니까 그렇게 신부들한테 설명하고 대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못할 때는 언제든지 나는 이 결혼을 깰 수도 있다는 그걸 반드시 그 이유는 한국 가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들한테 먼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숙사 생활에서도 여러분 많이 배워야 된다. 배우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가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신부일수록 더 잘 산다. 그런 부분을 쭉 체크하면서 하고 사실상 신부는 가르치면은요 다 배워가요. 그 다음에 앞에 신부들이 잘하는 거 보면 따라서 배워요. 우리 남자들 군대 생활 하면은 고참들이 잘하면 신체 한번 따라 배우듯이 똑같아요. 계속 지나면은 이게 신부들이 이제 몸에 익어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몇 달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과 한국 생활은 다르다는 걸 본인이 느끼면은 알아요. 그럼 한국 가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신부들한테 그런 한국 결혼에 대한 긴장감부터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신부들도 달라요. 과거에 직장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해봤던 사람, 그하고 저희한테 오기 전에 왜 모집인들이 데리고 기숙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자유분방하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다르다. 처음에는 오면 천방지축처럼 캐요. 하루 전, 이틀 전, 며칠 전 하면서 다르니까 보통 신부들이 신랑들한테 문자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자?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왜? 한국말 공부도 어려운데 기숙사 생활도 엄하니까 좀 이렇게 그 신랑들한테 전 미리 설명 다 합니다. 신부가 이런 문자가 올 거다.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항상 격려를 해주라고. 같이 동조하지 말라고 절대. 근데 신랑분들이 잘 따라줍니다.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많이 따라주니까. 그게 저는 고마운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 한국가 잘 살죠. 근데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인지 요즘 신랑분들이 사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이전과 이후가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신랑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걸 원하는 도리요. 그러면은 신랑분들이 원할 때는 신부들 가르치고 나중에 한국 가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